안녕하세요, 미술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소재로 한 라파엘 전파의 대표적인 화가 밀레이의 그림 오피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극적 스토리를 가진 작품이지만 그림 자체는 아주 몽환적이고 관능적인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죠. 밀레이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집요함이 만들어낸 라파엘 전파의 대표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문학과 회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라파엘 전파의 그림 하나 더 감상해 보도록 하죠. 헨리 홀리데이의 단테와 베아트리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 역시 단테의 신곡과 연관된 작품이라 문학과 회화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파가이기도 했던 홀리데이는 단테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구상하던 중 베아트리체와의 전설적 사랑이라는 스토리에 착안해서 1883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142에서 203cm의 사이즈의 이 작품은 현재 리버풀에 위치한 워크아트 갤러리가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는 사실적인 고증을 위해서 피렌체를 직접 방문해서 13세기의 장면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 전파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파엘 전파의 사조는 다른 사조에 비해서 그 생명이 짧았습니다. 표방한 가치가 모호한 데다가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생활이 세간의 비난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게 보면 자유분방하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여성 관계가 당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윤리관과는 거리가 먼 아주 문란한 행태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밀레이는 라파엘 전파를 후원하던 비평가 러스킨의 아내와 연문을 뿌리다 결혼했고요. 라파엘 전파의 대표적인 화가 로제티와 결혼했던 오피리아의 모델 엘리자베스 시다는 남편의 바람기에 절망해서 자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제티는 얼마 안 있어서 유명한 공예가 윌리엄 모리스의 부인과 사귀면서 셋이 같이 동거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결혼관을 보여주기도 하죠. 도덕적인 주제로 사실주의적인 화풍을 추구했던 라파엘 전파에 치주하는 정반대의 삶을 산 거죠. 이들은 엄격한 윤리의식을 지녔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회로부터 아주 격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헨리 홀리데이가 오늘 이 그림에서 단테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모티브로 이 작품을 만든 것은 라파엘 전파에 대한 세간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작용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단테는 라파엘 전파 화가들이 즐겨 다루던 인물이었습니다. 로제티는 자기 이름에 단테를 넣을 정도였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한 고전주의 형식에서 탈피해서 중세 스타일을 추구하던 이들 라파엘 전파에게 이탈리아의 문호였던 단테는 훌륭한 소재였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화면의 배경은 피렌체 아르노 강변의 폰테 산타 트리니티입니다. 여기서 단테가 3명의 여자와 마주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멀리는 아르노 강변을 가로지는 폰테 베키오가 있습니다. 폰테가 다리라는 뜻이고 베키오가 오래된이라는 뜻이니까 폰테 베키오는 오래된 다리라는 뜻이겠죠.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배경입니다. 다리에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
중세시대에는 정육점이 들어서 있다가 오늘날에는 화려한 금은 세공품 명품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건물과 아르노강, 백희오 다리는 흐릿하게 묘사하면서 세 여인의 화려한 의상을 돋보이게 합니다. 세 여인은 레드 컬러, 크림 컬러, 블루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걸어오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단테는 녹색의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세 여인의 드레스와 대비를 이룹니다. 세 여인 중에 가운데 위치한 여인이 베아트리체이고요. 왼쪽의 여인은 모나반나, 오른쪽은 하녀입니다. 모나는 이탈리아어로 부인의 존칭입니다. 모나리자와 같은 경우죠. 반나 부인, 루이자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베아트리체는 정숙하게 묘사한 반면에 레드 컬러의 반나 부인은 몸매가 드러나게 묘사하며 아주 관능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른쪽의 하녀는 존재감이 그닥 눈에 띄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9살 때 베아트리체를 만난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운명적인 사랑의 연인이라고 본능적으로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상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모의 정은 어쩔 수 없어서 단테는 불멸의 연인으로 베아트리체를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9년이 지나 이 다리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난 단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인사를 했는데 너무나 고결한 자태의 인사여서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 축복의 정점인 것 같다고 고백하며 황홀경에 빠져 그날 밤 기이한 꿈을 꿀 정도였다고 단테는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만 머는 게 아니라 이성도 마비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인데요. 당시 피렌체는 직물 산업이 발달해서 부를 축적한 도시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르네상스 부흥을 일으켰죠. 특히 피렌체의 상인들은 페르시아산 실크를 수입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목에 두르는 러플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하니 가히 짐작이 가죠. 이때 피렌체의 장인들은 일명 오르메시노라고 하는 이 실크를 연구해서 자체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공방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실크로 피렌체 섬유가 오늘날까지 유럽 패션을 주도하였고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의 드레스가 바로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의 전설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피렌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림 속 피렌체의 배경과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 거라고 하는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드는 그림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단테와 동갑이었던 베아트리체는 6년 뒤에 24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단테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 죽음이 신곡이라는 불세출의 대작을 집필하는 동기가 됩니다. 신곡의 주제가 천상에 있는 베아트리체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단테 역시 말년이 불행했습니다. 교황파에 속했던 단테는 교황파가 내부 분열되어 흑당과 백당으로 나뉘자 백당에 속해서 활동하다 흑당에게 공격받아 20여 년간 망명생활하다 베로나에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오늘은 라파엘 전파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단테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엘리 홀리데이의 그림을 통해서 피렌체, 그리고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아주 지고지순한 러브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